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1905년 을사년 외교권을 팔아버린 을사오적, 그들 대부분이 법의 수호자여야 할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이들이 나라를 팔아넘긴 참담한 현실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죠.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비통하게 만듭니다. 내란 수괴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기현 재판관, 유력한 대선 주자의 무죄 판결을 자료 검토도 없이 2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버린 조희대 대법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그 존재 가치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매국노의 길을 택했던 자들의 오만함이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트럼프가 일단 그 사이에 또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뭔 소식인가 했습니다.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인데 이게 이제 1억 4천만 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그러면 이거는 일단 미국인한테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한테는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 보세요? H1 비자가라는 것이 이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중요한 거, 이게 원래 1인당 1,000달러였습니다. 그럼 100배를 갑자기 올리겠다라고 포고문을 쓴 거고요. 또 체류 기간에 계속 수수료를 내고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개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있어서 비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구금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잘 협의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와 현대차와 또 미국의 반응들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Renewals, first times, the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e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and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We understand the stress and hardship this has caused for them and their famili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return to Korea safely.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If they were truly here, different illegal ways, then the administration wouldn't come to them and say, would you like to stay? We'd love for you to stay. So it shows me we do have a flawed system. We hope they can get back so they can finish the job they started and then train the Americans how to use the equipment. That's the whole goal right now. This is one of those times where, something good will come out of this in the end to help address the problem that, a lot more companies than just Hyundai are having. 야, 이거 트럼프가 아예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라고 아예 말을 해버리네요. 네, 전형적인 트럼프의 미국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쇼킹한데, 실제로 H-1B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인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비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도 H-1B 비자로 미국의 의사로 가면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선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9일 날 포고문에 서명을 했으니까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 불안하긴 한데 실제로 이 미국 H-1B 비자는 비민 비자 중에서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인기가 많았고요. 최대 3년 체류 가능한데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용주 그 회사나 기업에서 스폰을 하고 실제로 절차의 프로세스가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매년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8만 5천 개인데 6만 개는 일반 쿼터고 2만 개는 미국의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추첨 기간이 3월 초에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과정의 서류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1,000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이것을 100배로 늘렸기 때문에 1년에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최대 6년까지면은 이거는 8억 4천까지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을 개런티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반영이 되면 미국의 기업에서는 아 그만큼의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A급을 데려오느니 차라리 미국인 B급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인들에게 취업과 고용의 보장을 더 늘리는 일환으로서의 트럼프의 아주 미국인 이기적인 그런 정책을 대놓고 이루어진다는데 사실은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 오피스나 여러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당장 지금 H-1 비자로 고용돼 있는 외국인들 미국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갔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까지 돌아와라. 내일 모레까지 돌아와라. 그리고 당분간 해외 나가지 마라. 이게 왜냐면 신규 신청에도 적용이 되지만 갱신할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네요. 기업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지아 사태를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의 많은 브레인들이 사실은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매우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덧붙여 보자면 트럼프의 행정이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100,000로 미국 전문가 고용할래? 아니면 비자 수수료 낼래?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 평균 연봉이 $100,00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그 미국 기술 기업들이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 고숙련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면 $60,000 정도로 채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미국인보다 외국인 고인력 전문 인력을 선호해 왔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100배를 인상한다는 것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 이 강한 것이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전문의 명문 대학 중에 한 곳을 갓 졸업한 신입생을 교육해야 된다. 미국인을 교육해라. 우리 일자리를 빼앗갈 사람을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부와 내각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트럼프 정부다라고 저는 근데 이게 보여집니다. 잠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트럼프가 일단 우리나라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인 구금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비자 문제 가지고 이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전문직 비자 $100,000로 올리겠다 이 얘기를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협상에 어떤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히려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난 이후에 좀 마무리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대미 투자 의혹 꺾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랜더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서 유감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걸 굉장히 잘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미국에는 기계 장비를 설치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한국인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짚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웬만하면 여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미국 측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성명 이런 거 의원님 잘 안 내죠. 그죠. 외교에 대해서 이제 늘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게 뭐냐면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공식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라라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용적 외교주의라고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신호로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가 매우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투자는 많이 해. 하지만 돈은 우리한테 다 줘. 그리고 그 수익은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전문 인력은 미국인을 써서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줘. 그 기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거든요. 매우 이기적인 미국의 마가 정책이라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최악의 그런 뭔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한국의 정말 그런 외교적인 유능함이 꼭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의회에서조차도 우리 한국한테 뭔가 기술이나 뭐 투자를 받으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 줘야 된다 해서 법안 발의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기류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지금 뉴욕에서 그 민주당 의원이죠. 수호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로 그 공화당의 영킴 의원 우리 예. 한국인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분과 공동 발의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주와의 FTA를 가지고서는 전문직 비자 쿼터가 15,000개가 매년 있는데 이걸 다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정 부분을 한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고 실제로 이 법안은 작년에도 발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계류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킴 의원들은 E4 이자를 개설해 갖고 한국인이 15,000개의 쿼터를 가질 수 있던 거를 이미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하원이나 상원 구조가 공화당이 중심인 그런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발의 후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쿼터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쿼터를 확보하고 나서도 매년 이렇게 수수료를 크게 낸다고 한다면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엄청나게 현대든 여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공장 건설을 하고 사람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이나 유수한 그 외부의 브랜드를 가져오기는 너무 취약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다,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이 한국인 구금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까 소개해 주신 것과 플러스로 해외 기술자들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트럼프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맞아요.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난 건데 그 트럼프에는 눈에 띄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단 크게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먼저 던져서 그렇죠. 최대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많이 얻어내겠다. 이런 방법이 지금도 하나 우리 이제 한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요즘 트럼프가 가장 꽂혀 있는 것이 마가 세력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충성도를 한껏 높여서 어떤 거의 트럼프 사병으로 지금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이민자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자꾸 주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또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 일기 때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세계의 어떤 전문가 인력들도 우리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또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180석이라는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해도 윤석열이 그냥 폐기하면 그만 이인 것이 미국에서도 반복된다면 이렇게 법안이 하원에서 올라와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충분한 비자가 발급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대변인님 의견은 일단 지르고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만 달러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약간 협박용으로 딱 요 시기에 좀 크게 질러놨다라고도 쓸 수도 보시고. 있지만 근데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마가가 자기 바라는 진영한테. 그런 예. 메시지로서는 또 충분히 예. 발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한국 내부 여론에서는 우리 사실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정상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막 사이좋게 나누고 이래 놓고서는 약간 이 배신 아니야? 사실 구금 사태 이후로도 배신 그 워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발표하면 그 여론은 더 커질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배신이야 배신. 국민들 입장에서 배신이야 볼 수 배신. 있고. 특히 사실 집 떠나서 해외 나가서 일하고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거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 일부는 나는 정당하게 있으니까 소송해야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그릇에 거미가 막 떠다니니까 그거 먹으면 스파이더맨 되냐? 뭐 미국인이 이렇게 조롱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비자 문제도 지르고 해서 관세 협상에서 내가 좀 우위를 점해보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소비라든가 투자라는 것도 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것과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에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신 의원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장기적 국익 이런 것보다는 일단 최근에 찰리 커크라는 구구 농객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이 엄청 결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나야말로 미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합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가장 강하게 끌고 나가는 전 이게 경제적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조지아 주지사가 브라이언 캠프라는 사람인데 한때 트럼프의 남자였어요. 지금 재선 주지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찍힌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조지아주의 그런 현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음모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파이고 트럼프는 아주 또 인상파이고 그래서 또 뭐 어떨 때는 또 업됐다가 어떨 때는 다운됐다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악한 정치 끊어내야 되는데 점점 더 악마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앞으로의 한미 그런 외교 협상과 여러 가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 조지아 사태 사후 수습까지 점점 난항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걱정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비상식적이고 약간 막가파적인 사태 중에 하나가 그 22년 장수 미 토크쇼 지미 카멜 라이브 있잖아요. 그거 무기한 중단된 것도 정말 사실은 이거는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미국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He was fired. He had no talent. He's a whack job, but he had no talent. That's something that should be talked about for licensing too. When you have a network and you have evening shows and all they do is hit Trump. That's all they do. If you go back, I guess they haven't had a conservative on in years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입막음을 그렇게 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때 이제 뭐 연구원들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트럼프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실제로 지금 그 이민자 탄압에 이어서 언론 탄압도 아주 신이 났죠. 근데 옛날에도 몇 번 재미를 본 거예요, 트럼프가. 실제로 예전에도 ABC 뉴스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합의금을 해갖고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때 합의금이 210억 원입니다. MBC 뉴스한테는 220억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트럼프 기념 도서관 건립에 사용을 했어요. 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거스리는 그런 보도를 하는 데는 계속해서 문제 삼고 소송해서 합의금을 타는 그런 뭔가 악순환의 지금 순환이 아닐까라고 싶긴 한데요. 언론의 전형적인 입틀망이고 사실은 그런 토크쇼, 심야 토크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현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를 건드렸어? 한번 맛 좀 봐? 하면서 지금 이 토크쇼가 중지가 되긴 했는데 그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정치적으로
일부 득점일 수 있지만 상당한 실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엄청나게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었대요. 이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서 이 프로를 보려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보려고. 그만큼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인데 자기한테 안 좋은 발언을 했다고 그만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 우리가 이런 윤석열 독재를 비판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우리도 벌금 내고 프로그램 폐지되고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단어와 저는 계속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뭐 MBC 등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고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 바른 말을 하는 언론과 패널들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트럼프와 트럼프 내각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커크 암살 용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인터넷을 통해서 좌파 쪽으로 급진화된 것 같다. 좌파 진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들 보호받고 있는데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발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백악관 부비서실장 이 사람이 벤스 부통령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좌파 단체를 방대한 국가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보복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좌파 단체를 식별하고 교란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라던가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그냥 좌파 단체라고 규정해서 일단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서 이것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될지, 트럼프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것일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썼습니다. 보도 지침이란 건 뭐냐면 사전에 보도 허용을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네, 허락을 받고 보도하라고요? 그렇죠. 이 서약서 서명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국방부 출입기자 출입증 취소하겠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이게 뭐지라는 반응이 나오던데,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실 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가 왜 이러냐. 일부가 또 이걸 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미국의 어떤 젊은 극우 세력의 핵심이었던 인물이 최근에 이제 정치 테러 사망한 것으로, 사망의 원인이 지금 더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정치 테러로 사망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몰고 가냐면은 좌파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좌파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뭔가 까끌까끌 할 것 같은 언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분위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신종 메카시즘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1950년대 있었던 그런 자기 진영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메카시즘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950년대의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문화 대혁명, 그래서 지식인을 수청하고 뭐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러면서 정말 메카시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사악한 뭔가 우리의 지금 뭐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찰리 코크에 대해서 이 지미 키의 라이브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비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발언을 보면은요. 뭐 마가 패거리들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녀석이 자기들 중 하나는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찰리 커크의 살해자가 국군 쪽인지 아니면 뭐 좌파인지 아직은 용의자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가는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그냥 정치 풍자적인 그냥 해악으로 발언 하나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야 토크쇼를 정지시킨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 ABC의 이 토론에 대한 그런 정죄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한테 워닝을 하는 거죠. 나를 긁어, 나를 비판해, 나를 조금이라도 잘못 보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단될 수 있다라는 상당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문가들과 방송사에서는 오히려 반대급부의 그런 저항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자인 심야 토크쇼의 그런 진행자들이나 여러 여배우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트럼프를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태가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민의힘도 지금 패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맞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데 패널 인증제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보수 패널들 쪽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가 하나의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쵸. 미인증 패널들이 되게 훌륭해 보이는 인증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구나. 당론이 아니어도 본인이 정말 올바른 보수의 길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동안의 열일한 패널들이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그 국민의힘 보수 패널이 2명이 나오는데 네. 한 명은 인증 패널이고 한 명은 그래요? 미인증 패널이에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밸런스 있게 그렇게 또 오히려 미인증 패널을 챙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미인증 패널들이 미인증 받은 거에 대한 본인의 변을 해요. 근데 예. 그 얘기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본인들이 보수 정치를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줘요. 그래서 인증 패널은 뭐 그러면은 그 윤 어게인 그거에 리피트라고 하면은 미인증 패널들이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든 개혁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지금은 소수 세력이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의 측은지심 있더라고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사실은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 이렇게 좀 내부 분열이라든지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끌고 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게 무려 6년 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처음이니까 이거 굉장히 소위 G2라고 불리는 양국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앞으로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면에 끼치는 영향이 있고 또 아마 많은 기업들은 틱톡 뭐 이런 사태를 비롯해서 이것이 무역이나 관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목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두 사람에 대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중 정상이 동시 방문하는 게 13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이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운명에 있어서 정말 국제 무대에 우리나라가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정상과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좀 좋은 외교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이런 세계 글로벌 현상에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안미 경중 이거를 지금 사실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긴 했지만 최근에도 왕이 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갔단 말이죠. 지금 이 타이밍이 한미의 그런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가 난항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된다. 결국에는 균형 외교, 실용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 노선이 매우 지금으로서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게 오늘의 시진핑과 트럼프의 2시간 통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그런 동맹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도 뭐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게 트럼프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기자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빨리 종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에이펙이 경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대한민국에서 마련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한반도의 그런 평화 이런 부분의 이슈들도 국제적으로 더 격상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근데 그 면에서 좀 우려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두 강대국 이제 막 전쟁을 벌일 거다라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뭐 50% 올리겠다, 150% 올리겠다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았는지 지금 다른 우방국에는 팔을 비틀면서 중국에는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그런 기류들이 지금 포착이 강약 약강이야 전형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한미중 이 정상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잘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그 미국이랑 협상에서 서명을 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그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서명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더 크게 노리는 것은 머니머신
머니머신이 어딥니까? 한국? 한국이죠. 그러니까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가 언급한 것은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본을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윤석열이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고 아직도 원래대로의 대통령이었다면 머니머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명의를 넘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지금 윤석열도 없고 한덕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이 전문가들이 좀 이 협상을 잘 끌고 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의 실익을 챙기는 외교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만 회방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뭐 왜 이렇게 외교가 뭐 난항을 겪고 있냐 이런 비판만 안 하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계의 정세잖아요. 네.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시라라는 당부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